자, 아무튼 마나리아 확정 서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카드가 될 거다. 얘는 마나리아는 아니었고 스보위치 카드죠. 스보위치 번디를 늘려주는 카드인데 통고 그냥 세요. 이게 진화를 깔아두는 게 진짜 무시무시한 효과예요. 이게 내 주문 및 리더의 능력을 입히는 피해 플러스 1이 부여가 되는데 그 뭐냐 마법 화살도 2뎀 들어가고 파괴의 비였나? 그거 3뎀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타점이 진짜 상당히 늘어나게 되거든요. 스보위치에 쓰지 않을까요? 스보위치가 이번 팩에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서 스보위치는 이미 완성된 덱이에요. 약해질 건덕지가 없는 덱이에요. 계속 쓸 거고 신조가 없어진 게 문제인데 신조의 빈자리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봐요. 신조 자체가 약간 불편한 카드기도 했고 좋은 카드는 맞았지만 은총은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아마 잘 쓰이지 않을까. 위치는 전체적으로 카드를 잘 받은 편이네요. 비술 빼고. 비술은 이제 진짜 짬통이죠. 원래 비술 많이 받는 팩이 거의 대부분 위치 암흑기였는데 사실 2장 정도 받은 건 양호합니다. 최근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왜냐면 비술 제대로 받았다 노노 같은 거 받으면서 메타 다 부수고 다녔거든요. 자, 그럼 드래곤을 볼게요. 사막 폭풍. 어허. 해창용 카드네요. 옛날에 그 1코로 기본적으로 1부여 3코로 썼을 때 강화 효과 발동이면 용의 기상이랑 비슷한 카드라고 봐야 되는데 용의 기상의 드로우 효과에 비하면 얘는 살짝 모자란 카드죠. 근데 이 전장의 광역기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를 초반에 썼을 때 이제 헬창용이 초반에는 빌드업 하면서 추종자를 모아야 되는데 그렇게 모아서 모으는 과정에서 초반에 필드를 많이 상대가 깔아놓으면 그걸 유기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없었단 말이죠. 지금은 드라크도 없고 게오르기오스도 없고 드라즈엘은 너무 느리고 초반에 피해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전 충분히 써봄직한 카드라고. 용의 기상이 아주 밀리는 카드는 아니라고 봐요. 테마 그 덱 특성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게 더 잘 쓸 수도 있죠. 악천후의 용은 보시면 손에 있는 카드에도 부여를 하니까 업그레이드 헬창 카드라고 봐야 되는데 얘를 쓸 정도가 이런 무거운 카드를 쓸 정도가 되면 헬창 카드가 너무 없다는 거 아닐까요? 안 쓰는 게 맞지. 이런 카드는 이건 아니야. 이런 카드는 못 쓰는 게 맞아요. 아무리 써도 한 장? 한 장 정도 그냥 최후의 병기로 최종 병기로 쓸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프 피아라 3코 33 각성 상태면 진화인데 특이하게 각성하면 스탯이 5가 아니라 37이 됩니다. 공격시 효과를 가지고 있고 필살이 있는 만큼 오히려 더 강력한 카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이제 투픽 패왕 카드고 진화를 사용하는 드래곤 테마가 있다면 그런 덱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진화 드래곤에 진화하면 뭐함. 그래서 진화 채워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 없잖아요. 얼바 드래곤이 이걸 쓴다? 그 쓸 수 있을 정도로 고효율 카드인 건 맞는데 그거는 또 모르겠네요. 진화를 채워서 할 게 없어요. 제우스 같은 게 있으면 모를까. 아하, 근데 또 얘는 아까 레전드 나중에 볼 레전드랑 또 시너지가 있을 수 있네. 그러니까 3코 37이 되는구나. 스탯이 체력이 높으면 드래곤 효과 해창 카드랑 또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할게요. 와, C8 이거 뭐야? 진짜 개족같이 생겼네 카드.
맞냐? 자, 이런 카드 헬창 카드입니다. 진짜 개족같이 생겼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의 은혜. 어? 이런 잠깐만요. 이거는 내 눈을 의심하게 하는 카드인데 이런 카드를 줬다고? 이런 카드를? 이거는 드래곤이 셀 수밖에 없는 이런 카드 받으면 진짜 드래곤이 셀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해창형이 문제가 아닌데 그냥 램프 드래곤이 센데 이거는 지금 3코 펌핑 카드가 드래곤이 없잖아 애초에 그냥 땡 펌핑 조건 없는 펌핑 카드가 없었거든요 원래. 아르장테랑 도교의 습격자뿐이었는데 걔네는 조건에 타는 카드였잖아. 이렇게 조건 없는 카드면서 부가 옵션까지 이렇게 좋은 펌핑 카드를 받으면 드래곤은 셀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드래곤이 항상 원하는 카드예요. 이것 때문이라도 드래곤이 이런 카드를 받았다고? 이런 카드 주면 안 되는데. 간베인. 얘는 가속화 때문이라도 무조건 쓰는 카드죠. 해창링이 무조건 쓰는 카드고 본체가 좋냐고 물어보면 본체도 상당히 강한 편이에요. 왜냐면 진화하면 자기 자신을 소환하는 것 때문에 진짜 통곡의 벽이거든요 이런 효과. 이게 진짜 앞으로 너희가 받을 카드는 다 헬창이다. 너희는 그 드라즈엘 같은 거 이제 다시는 못 받을 줄 알아. 너희는 뒤졌다. 진짜 이럴 뜻임. 3코 이쪽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카드야. 아까 본 그 램핑 카드가. 너 근데 알아야 되는 게 이미 고코 카드 개 좋은 게 하나 있어. 드라즈엘이 있어가지고 저 드라즈엘이 말도 안 되는 카드라고 보거든요. 드라즈엘 얼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드래곤이 한동안은 깽판을 좀 칠 수 있지 않을까요? 기르네리즈가 가니까 저런 걸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건가? 기르네리즈 때문에 과도하게 수비력 전체 덱들의 수비력이 강화되긴 했음. 기르네리즈가 없어가지고 아니 기르네리즈가 없어도 드라즈엘이면 난 충분히 막는다고 봐요. 좆됐다 그냥 게임. 드래곤 큰일 났다 그냥. 아무튼 얘는 헬창 카드고 뭐 쓰긴 하겠죠. 나 솔직히 헬창 잘 모르겠어. 가속화 때문에 이게 드라크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쓰긴 할 거고. 진화 효과도 우수해가지고 못 쓸 카드는 아니었어. 헬창을 하면 애초에 헬창 카드 풀이 비좁기 때문에 얘네는 무조건 쓸 수밖에 없어요. 얘도 헬창이야? 생긴 게 그런데? 진짜네. 얘도 긴 설명 필요 없죠. 무조건 씁니다. 학원 이번에 그니까 학원 테마가 헬창을 다 밀어주나 보네요. 뭐 미니팩에 교복 입은 드라크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얘도 헬창. 얘는 램핑 카드네 게다가. 근데 얘는 제대로 램핑 효과를 받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얘도 3코에 받고 3코에 받는 것도 진짜 1코에 버프 주고 2코에 버프 주고 3코에 딱 얘를 들어받았을 때 얘기니까 상당히 램핑을 하기 어려운 카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긴 할 거예요. 원래 옛날 헬창용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걔네는 템포 밀린다고 신탁도 안 쓰던 놈들이에요. 근데 얘는 그렇게 템포 밀리는 카드도 아니니까 무조건 쓰겠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도 아니야. 얘는 그냥 좋은 카드임. 얘도야? 아니 그냥 잠깐만 얘도 내가 알기로 얘도 헬창인데? 그렇지 얘도 헬창 카드로 봐야 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장 중에 9장이 헬창 카드라고? 미쳤나봐. 이거 용의 은혜 이런 거 준 이유가 있네. 너네는 이제 헬창형에 처한다. 드래곤 너네는 뒤졌다. 너네는 이제 이번 팩부터 너희는 헬창형에 처한다. 아니 어떻게 11장 중에 9장을 한 테마만 밀어주냐. 이게 맞냐? 자, 아무튼 카드를 보자면 다 달려있던 플러스 1 부여고요. 이 체력을 2 이상 버프 받았으면 화염용 소환합니다. 화염용이 뭐냐? 4-3 돌진 용피리에서 나오는 그 녀석입니다. 용피리. 요즘 하는 사람들은 최근에는 얘가 어느 토큰으로 나왔죠? 드래그우드 토큰으로 나왔죠. 드래그 토큰으로 나오는 그거고요. 7이면 질주를 부여하고 진화한다는데 이 진화가 자기가 진화하는 건지 화염용이 진화하는 건지 모르겠네. 화염용이 진화하면 얘도 세네요. 와 근데 한 팩에 어떻게 11장 중에 9장을 한 카드 한 테마에 몰아주냐. 그냥 좋은 카드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자. 열혈 용교사 줘. 자신을 포함하여 내 추종자 체력의 합계가 20 이상이면 광역 5를 주고 진화 시 이 녀석이 체력 펌핑을 4 이상 받아가지고 얘 체력이 11 이상이다. 상대방 리더에게 피해 7. 그러니까 총 12 진화를 사용하면 총 12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세죠. 이런 피니셔가 있으면 헬창 못할 건 없어요. 충분히 가능한 덱입니다. 그리고 얘도 드라크처럼 자기 자신을 덱에 넣고 내 덱에 플러스 1을 부여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어요. 게다가 드로우까지 붙어있네. 강력한 카드죠. 진짜 센데 헬창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아니 가능한 건 둘째치고 한 번에 이렇게 11장 에휴, 모르겠다 나는. 아무튼 이 녀석 강력한 카드입니다. 해창용이 저는 셀 거라고 보긴 해요. 왜냐면 좋은 카드가 워낙 막 드래곤 자체가 좋은 카드가 많아서 드라즐 같은 게 있는 이상 드래곤은 약할 수가 없어요. 드래곤은 언제나 수요가 있을 겁니다. 얘는 버려용 지원이네요. 일단 출격으로 버린 다음에 한 장 손에 넣으니까 사실상 핸드를 2장 써서 한 장 뽑는 거고, 얘도 버리는 카드. 얘는 3장 써서 2장 얻네요. 그러니까 점점 패가 줄어들게 돼 있긴 설계돼 있긴 하네요. 패 소모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대신 스택은 빨리 쌓겠죠. 루미오르 같은 거 생각하면. 그리고 0코 11 체력 회복 카드랑 2코 5 돌진에 이것도 센데? 추종자의 공격해서 공격력과 체력을 1로 만든다. 이런 카드가 붙어있네요. 이게 이런 카드 받아서 드래곤이 세질 수 있냐, 버리용이 세질 수 있냐 물어보면 솔직히 전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드래곤은 폭발력은 이미 충분해요. 버리용은. 근데 안정성의 문제란 말이죠. 그냥 버리기 카드가 적은 게 문제예요. 근데 자, 얘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초반에 버리기 스택 빨리 채울 수 있고, 그러면 안정감이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얘네가 들어온 대신 유랑 지휘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기 카드의 절대적인 수는 똑같다는 거죠. 버리용은 지금과 더 비슷하거나 더 약해질 거라고 봐요. 대신 직전 팩만 해도 버리용이 잘 풀리면 센 그런 덱이었어요. 포텐셜 자체는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루미오르랑 아르장테가 그냥 완벽한 카드에 걔네는 퍼펙트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메타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진 않을
있긴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걔네는 기르네리제 그렇게 잘 쓰던 덱도 아니었고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루미오르가 그냥 개사기 카드. 걔네는 딱 8턴에 루미오르 칼같이 낼 수만 있어. 8만화 되고 루미오르 낸다? 이겼다. 게임 끝. 이런데 얘김. 릴리움 하나만 들어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겠네요. 딱 전팩이랑 똑같은 포지션일 거예요. 그 다음에 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환술이죠. 영원 전환술.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이런 카드가 필요했어요. 영원 전환술이랑 비슷한데 이게 사실상 말이 0-0-5지 사실상 영원 전환술이죠. 이게 크람푸스도 좋지만 사실 드로우 확실한 드로우 역할을 본다면 이런 카드가 더 좋거든요. 왜냐면 이번 팩에서 네크한테 밀어준 카드가 뭔지 알아야 돼요. 테마가 뭐냐? 장송이에요. 장송은 근데 필드를 나가기 전에 필드가 두 자리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두 자리 내지 막 장소 두 번 하는 애도 있기 때문에 두 자리 내지 세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드 락이나 그런 거에 굉장히 잘 노출되고 필드 관리가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불길한 머릿말 같은 카드가 추가되면 그럼 필드 관리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애초에 영원 전환술이 그 네크한테 얼마나 유용하게 오랫동안 쓰인 카드인지를 생각해보면 얘네는 무조건 3장 들어갈 카드라고 봐야겠죠. 용감한 kop수독. 아니 원조 kop수독이 자이언 붙어있는데 얘는 왜 자이언 없음? 유언 사령술이 상대방의 무작위 추종자 하나를 스텔레톤을 변신시킨다. 안 좋은 효과는 아니지만 또 쓸 카드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니죠. 까다로운 카드긴 하네요. 이거 유언 네크에 쓰면 이거 어허 깔아두기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 이거 개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거 다시 보니까 유언 네크에서 그냥 원드랍용으로 잘 쓰지 않을까요? 이거 맞으면 진짜 이런 거 깔리면 교환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화해가지고 이거 잡았는데 이득 교환 하자마자 그 추종자가 1-1로 변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는 진짜 강한데요? 얘는 잘 쓸 것 같아요. 얘는 유언네크 뿐만 아니라 그냥 구스타프로 충분히 좋은 카드예요. 얘는 뭐 소생사인데 뭐 솔직히 막 투피 카드죠? 특히 막 집중해서 뭘 필요 없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유령 네크 지원이네요. 유령 네크보다는 장송 네크 지원이구나. 유령을 사냥하는 소녀라서 유령 네크 지원인 줄 알았는데 장송 네크 지원. 장송을 발동하면서 패에다가 한 장 유령 장송을 할 수 있는 유령까지 집어넣는 그런 카드인 거죠. 나쁘지 않죠. 뭐 장송 네크면 무난하게 들어갈 카드다 그 정도? 뼈 가공. 3코로 추종자 하나 파괴 묘지 플러스 2에 강화하면 해골기수 둘 또한 뭐 당연히 요즘 카드인 만큼 약한 효과라고 볼 순 없지만 굳이 덱에서 넣어서 쓸 카드는 아닌 전형적인 투픽 카드죠. 투픽 카드. 투픽에서는 폐왕급일 거예요. 거울 유령. 어허. 센데요? 이게 네크 레전드 네크 레전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장송이 아닌 테마의 레전드가 상대방 추종자를 훔쳐오는 그런 카드란 말이죠. 그 테마를 이제 계승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니 버전 축소판 카드인 거죠. 이렇게 상대방 훔쳐오면 그걸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예를 들어 강력한 진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면 그거를 리더브를 훔쳐와서 쓰는 것도 가능할 거고 막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카드긴 한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솔직히 메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냥 근데
3코짜리를 얘가 무조건 복사해 올 수 있다면 항상 1인분을 하니까 괜찮은 카드네요. 리즈. 이것도 장송 지원 카드네요. 기본적으로 드로우가 딸려있고 장송을 발동하면 무작위 추종자에게 피해 3까지. 패 소모가 없으면서 상대방, 아니 패소모가 없는 건 아니지, 패를 한 장 소모하면서 상대방 추종자를 딱 떨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성 네크는 라칸드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있으면 필드를 진짜 쑥대박치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반 필드가 원래 상당히 강해요. 장성 네크는. 얘도 그런 카드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요? 장성 네크 지원 카드고 장성 네크가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전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아니, 장성 덱 자체가 셀 거라고요 이번 팩에. 미로엘이 약한 카드도 아니고 느릴 뿐이지. 화장실 유령. 얘도 장송이죠. 얘도 장송이고 얘도 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카드예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장송 카드, 장송 데크가 피니쉬의 능력이 부족해요. 꾸준 딜은, 그러니까 교환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는데 미로엘이 좋아서 얘도 결국 피니쉬의 딜은 아니지만 꾸준 딜에 이제 한 숟가락 더해주는 그런 카드라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4코이기 때문에 4마나 카드라는 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4마나 카드는 캐리드웬에서 나온다. 캐리드웬 결정화가 소생 4기 때문에 캐리드웬에서 얘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캐리드웬 결정화 깨졌다는 건 이 장송 5회가 어지간하면 채워져 있을 거라는 거고, 조금 빠른 타이밍에 장송을 채워가지고 딜을 팍팍 꽂아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또 할만하겠는데요. 돌진도 달려있고 장송 네크가 좋은 카드를 많이 받았어요. 피아니스트 유령. 사실 얘는 제가 아까 말했었죠. 로얄 때 말했었죠. 스토퍼 역할이라고. 서로 한 턴 지연시키면서, 자 이걸 막았어? 다음 웨이브 간다.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 서로의 게임을 지연시키는 효과인데, 장송 네크의 경우에는 미로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딜거나 한단 말이죠. 언뜻 보면 느려 보이는 카드일 수도 있는데 장송 네크가 미로엘을 쓰는 덱이라는 거 생각해보면 얘도 못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이 7코 45 45 45 이 세 개 벽이 꽤 까다로울 거기 때문에 쓰긴 쓰지 않을까요? 얘도 사실 하지만 7코 카드를 요즘 메타에 3장씩 넣을 순 없고 필살기로 한 장 넣거나 2장 정도. 에메토토 얘도 중요하죠. 필살. 그리고 리더 부여가 무슨 뜻이냐, 아까 장송 카드도 있잖아요. 뭐 리즈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장송 출격 효과를 발동했을 때 장송을 제외한 출격 효과를 하나 더, 한 번 더 발동해요. 그러니까 얘는 발동 안함, 얘가 한 번 더 발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 부여로 들어가요. 딱 봐도 세 보이죠? 얘가 이런 카드가 있으면 그 뭐냐, 장송 효과가 기본적으로 장송을 한다, 1드로우를 한다, 이런 카드가 많기 때문에 패수급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해보면 장송덱 진짜 이번에 진짜 부모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밀어줄 정도는 몰랐는데 이 정도로 밀어줬으면 약할 수가 없어요. 장송 지원에 원기옥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팩 네크는 장송으로 먹고 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코르넬리우스 출격 상대방 추종자 모두 파괴. 이번 대전에서 파괴된 비용이 2 이상이면 5 이하인 상대방 추종자 중에서 각각 이름이 다른 추종자 넷을 내 전장에 소환하고 진화시 왕의 시체수를 한 장 손에 넣습니다. 왕의 시체수를 0코고 내 네크로맨서 추종자 모두가 수호를 얻고 사령수 10을 쓰면 네크가 아닌 추종자한테는 질주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진포를 잘 아껴놨다면 이 녀석의 인파이에온 카드들이 전부 다 질주를 받고 달린다는 거죠. 이게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뭐 얘는 특정 테마에 대한 카드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카드예요. 구스터프 카드, 키르자일 같은 카드죠. 키르자일도 사실 기계의 시너지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튼 그냥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아마 사령수를 딱히 쓸 구석이 없으면서 피니셔가 애매한 카드 덱이면 얘를 필살기로 한두 장 정도 딱 써가지고 진짜 필살기로 쓰지 않을까요? 저는 장속 네크에도 이 녀석 2장 정도 들어갈 거라고 봐요. 딱 진짜 역할의 키르자일이랑 비슷해요. 그냥 구스터프예요. 구스터프 무조건 써요. 얘는 한 장 아니면 2장 정도? 대신 타점 자체를 엄청나게 높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2만화에서) (5만화) 5만화? 올리비에 같은 것도 소환되긴 하겠네요. 이거는 아무튼 충분히 이거 그냥 좋은 카드예요. 한 모든 덱에 들어가는 카드가 아닐까요? 진짜 키르자의 느낌이고, 얘가 안 들어가는 것도 키르자일과 같은 이유로 나가게 되겠죠. 너무 되게 컨셉이 확고해가지고 이런 녀석이 들어갈 틈이 없다. 애니메이션 캐드가 몇 개 나오긴 했죠. 네크랑 없었고, 아까 위치에 있었죠. 위치에 체스 카드 있었는데 인플레 팩인 건 모르겠고, 이번에 테마를 한 덱에 확 밀어줘가지고, 특히 드래곤은 11장 중에 9장 밀어주고. 자, 뱀파이어 볼게요. 광란 카드네요. 광란 카드. 꽤 센 카드죠. 이거는 내 체력이 4 이하인 전장의 중주 하나 선택해서 파괴하고. 근데 이게 쓸까 이런 거? 이거 광란이 쓰기엔 너무 수동적인 카드인데, 이런 카드는 광란이 잘 안 쓰거든요. 안 쓸 것 같은 카드다. 투픽 카드다. 투픽 카드 땅땅. 길게 볼 필요가 없다. 이건 애니메이션 카드. 이거 음악 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 아니, 음악 하고 있는 뱀파이어 카드. 애니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건 또 뭐, 이거 그냥 좋은 광란 카드. 이런 카드를 쓰지. 아까 1코 카드 같은 건 안 쓰고 이런 카드는 충분히 쓸만하죠. 뱀파이어도 애니 카드 맞다. 엘프에도 아네모네 타이거 있었죠. 기억나네. 광란이 이번 팩에 바나레이크 가서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좋은 카드인 거는 이제 부정할 여지가 없다. 그냥 좋다. 얘는 딱히 코멘트가 막 붙을 이유가 없는 카드죠. 그냥 좋은 카드라서. 얘도 복수 지원 카드인데 셀까?
개까다롭긴 하거든요. 이게 이 능력 자체가 세긴데 결국 얘는 깡스탯으로 밀어붙이는 카드라서 이런 카드가 힘을 내는 시기를 많이 지났죠. 안돼 안돼 별로 안 줘. 와 이거 뭐 이런 카드가 있냐. 재밌는 카드네요. 토릴도 진화, 제가 알기로 진화 지원 카드였는데. 그쵸. 토릴의 메이드 아즈와 이즈가 토릴을 진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게 네필드 부족해서 직소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나? 파괴하자마자 속박지 하나 소환하잖아요. 결국 똑같은, 그니까 필드 비우는 효과도 없음. 차라리 내 필드를 비웠다면 막 상대방 리더의 3딜 막 이런 거였으면 존나 셌겠죠? 진짜 미친 카드였겠죠? 그러면 얼리가 또 개작살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못 주고. 결국 얘는 진화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너무 느린 것 같은데? 아니지. 0코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느리지도 않네. 근데 얘는 광란이면 광란 아니면 얘는 못 쓰는 카드예요. 애매하네요. 광란 진화를 계속 하라는 건가? 솔직히 잘 모르겠. 얘는 진짜 모르겠다. 얘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투피 카드 같은데 얘도 투피 카드. 제 생각엔 별로 안 좋다. 투피 카드다. 와 뭐야 이건? 이거는 그냥 테크 카드 덩어리인데요. 셀레스트 마그나랑, 그러니까 지금은 피나죠. 피나 효과랑 필레인 효과가 붙어 있네요. 둘 다 좋은 효과거든요. 이거는 쓸만하지 않을까요? 복수 컨덱 카드라고 봐야 되나 이건? 컨덱 카드가 아니 사실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카드가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 모르겠네. 결국 뱀파이어가 상대방 방해한다고 막 세고 그런 덱이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 할 거 해야 되는 그 덱인데 기르네리즈 같은 게 없어졌으니까 대량 힐 카드도 지금은 이제 또 없어졌고, 오히려 기르네리즈가 있는 메타였으면 이런 애가 더 잘 수 있었을 텐데. 어우,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아, 목이 메네. 아우, 저 왔습니다. 아무튼
괜찮은 카드다. 이런 걸 오히려 투픽 카드가 아니고 투픽에서는 오히려 못 쓰는 카드고 로테이션에서 쓰는 카드죠. 이런 거는 전형적인. 사실 뱀파이어가 컨덱을 못하는 덱이 아니에요. 반대로 오히려 컨덱에 능한 카드라고 봐야 되죠. 게노멜 같은 게 있으니까. 어허. 진짜 모르겠다. 와, 사이즈가 안 나오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복수. 이번에 전체적으로 복수 카드를 많이 받았죠. 와, 복수 1코 3일인데 복수면 질주? 복수가 아니면 상대방 리더 공격 불가다. 결국 이런 녀석이 타점을 보충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메타 자체가 원턴킬보다는 이런 약간 서로 어깨 밀면서, 그러니까 등 밀어주는 필드 싸움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봐서 미드레인지 싸움이, 저는 그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근데 그런 덱들은 화롱 내면한테 다 뒤지는데 커스로트한테 철퇴가 내려지지 않을까요 아마? 커스로트가 너무 세요. 패치 뒤에도 셀지 모르겠지만 저는 패치 뒤에도 심팩이 내온 뒤에도 그렇게 세지면 세질지 약해질 거라고 보진 않거든요. 아무튼 그냥 복수 지원 카드다. 불량한 학교 생활. 잠깐만요. 얘네 둘이네요. 얘네 둘. 마롱이랑 아르카. 이거 카드 설명이 애매하네요. 이거 저 네이버 카페 좀 보고 올게요. FAQ가 있나? 여기 있는 텍스트랑 좀 다른데 뭔가?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내 손에 있는 카드를 선택하고 복수 상태면 진화할 수 입비 없이 진화 부여. 복수 상태가 아니면 그 카드를 버린다. 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 카드를 2장 뽑는다잖아요. 제가 옛날에 봤던 텍스트는 복수 상태면 카드 뽑는다를 못하는 거였는데 이 텍스트대로면 복수 상태여도 카드를 뽑는 거거든요. 그리고 카드를 뽑아야 되는 게 맞아. 복수 상태면 오히려 약해지는 병신 같은 카드가 어딨어. 이거는 섀도우버스 공식 카페의 그 번역이 문제였던 거죠. 이 텍스트대로가 맞다고 봐요. 이게 아니면 너무 약한 카드예요. 이 텍스트대로면 당연히 쓸 카드죠. 1코 2 들어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이게 맞지. 아니, 나도 오역일 거라고 생각했어. 세상에 그런 병신 카드가 어딨어. 아르카 보겠습니다. 아르카도 복수 지원 카드죠. 이번 팩 뱀파는 복수를 많이 밀어줬네요. 쓸까? 안 쓸 것 같은데. 이게 힐 카드잖아요. 복수는 힐 카드 같은 거 필요 없음. 일단 복수를 켰으면 상대를 죽일 생각을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다음 카드를 보지 않았네요. 생각하지 않았네요. 자, 얘는 쓰긴 할 겁니다.
근데 솔직히 좋은 카드냐고 물으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2코 2삼 그 스펙발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2코 3코가 아니고는 2코구나. 2코면 쓰겠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이 녀석 강력한 카드입니다. 2코 이상은 얘기가 다르지. 2코 3코가 아니었네? 스탯만 보고 당연히 3코인 줄 알았네요. 이 녀석 강력한 카드네요. 2코 이상은 셉니다. 힐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얘가 볼거스 복수면 내 다른 추종자에게 질주를 부여한다. 라우라죠. 옛날 라우라. 그리고 진화시 내 리더의 최대 체력을 10으로 만들고 4 이상의 피해를 3으로 만들어요. 이거는 그거죠. 아자젤이죠. 그러니까 라우라 플러스 아자젤인 거예요. 뭐 복수를 억지로 켜는 카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덱이면 꽉꽉 넣을 카드죠. 그리고 효과 자체도 매우 우수하죠. 얘는. 그렇지. 복수를 질주를 부여하면 아까 얘가 두 번 공격이니까 얘로 타점을 빡 쫙쫙 뽑고 힐도 하고 게다가 자기는 리더 부여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잘 된다. 이거는 근데 복수 세트가 이번에 나쁘지 않다고 봐요. 특히 이 볼거스의 진화 효과는 상당히 강력한 효과라는 게 아자젤로 이미 입증이 돼 있어요. 물론 단점이 있다면 복수가 안 켜지면 진짜 쓰레기 덱이 된다는 건데 저희가 아직 발츠가 안 갔다는 걸 잊으면 안 되죠. 발츠가 아직 로테이션 현역이에요. 복수가 아니어야 두 장 뽑는 게 맞아요? 그게? 그냥 줄바꿈을 그냥 족같이 하는 건가? 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너무 구린 것 같은데. 카드가 일단 뭐 포탈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이드로가 맞다고 믿겠습니다. 아니면 너무 그냥 너무 쓰레기 카드야. 내가 볼 때 네이버 카페가 5역이야. 볼가스까지 받고 볼가스 효과는 무조건 쓰는 카드고 가롬도 봐야겠죠. 가롬 출격 효과도 그냥 적당한 광역딜인데 복수가 켜져 있다면 무려 6딜을 넣습니다. 근데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복수가 안 켜져 있을 때 자해를 2D라는 거구나. 이게 그냥 센 카드죠? 뭐 그냥 이거는 사실 이것도 그냥 전형적인 복수일 때 세지는 구스타프 카드라서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아까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한 카드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얘는 진짜 효과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세다. 복수 덱엔 무조건 3값. 6 데미지가 약할 수가 없죠. 광역 6딜임. 이거는 6딜이면 현 메타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섀도우 버스에서는 필드 리셋이에요. 그냥 필드 다 밀어버려요. 근데 또 알아야 되는 게 6딜이면 원래 필드를 다 밀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번 팩에 에일라 힐숍이랑 헬창 0을 지원받아가지고 6댐이 약할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얘가 결국 얘는 뱀파이어의 밥줄이에요. 뱀파이어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복수 뱀파이어에 얘가 생각보다 안 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 뱀파가 약할 것 같다. 결론 복수 뱀파는 약할 것이다. 비숍 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무난한 법준쇼 카드죠. 근데 나는 카드를 두 장 써서 아니 한 장 뽑으니까 한 장 써서 상대방 추종자 한 장을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그냥 한 장으로 소멸시키는 강력한 소멸 테크 카드죠. 이런 게 2코로 나와도 되냐 싶지만 뭐 요즘 섀도우버스가 그러니까요. 게다가 패관리가 쉽다는 점에서 법진숍에서 좋지만 패관리가 어려운 법진숍은 그 뭐야 결정화
결정화 숍이지. 결정화 숍이랑 법진 숍은 엄연히 다른 카드, 다른 덱이다. 법진 숍은 패 관리가 상당히 쉬운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좋은 카드다. 우누엘 같은 게 될지 모르겠네요. 법진 숍에는 무조건 들어갈 카드죠. 이런 카드는 무조건 쓰여요. 눈부신 성지. 작은 에일라죠. 작은 에일라. 안 쓸 것 같은데? 그냥 필드, 얘가 필드 차지하는 게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투픽에서나 쓰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번에 에일라가 리더 부여 효과 에일라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또 쓸지도 모르는데 4코는 그래도 너무 느리지 않나? 안 쓰임. 딱 브론즈급 카드. 법진쇼 카드네요. 얘도 3코로 이걸 가져와서 법진을 깨라는 그런 카드죠. 스펙도 좋고 광역딜도 세고 광역딜 효과도 있고 나름 좋은 카드지만 로테에서 쓰이기에는 역할이 애매하지 않나. 약간 굳이 옛날 카드랑 비교하자면 신의 사랑으로 같은 카드죠. 그 카드보다는 살짝 무겁지만 파워만 따지면 더 세다. 그리고 강화 효과도 질주가 딸려있기 때문에 약간 타점 보충도 된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법진숍에 쓰라는 카드 같은데 법진숍에 이런 거 안 쓸 것 같은데 그냥 세족신 쓰고 말지. 근데 법진숍이 또 그 초반에 말리면 중후반에 동맥 경화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그죠, 얘는 내놓고 바로 쓸 필요가 턴 종료까지 연코가 아니라 그냥 연코가 되기 때문에 패에다가 저장이 가능해요. 법진숍이 셀지는 모르겠지만 법진숍에는 삼각할 카드 같은 다시 보니까 굳이 쓰자마자 쓸 필요가 없어요. 연코를 저장해 놓을 수 있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은 카드 같네요. 이거 법진 딱딱딱딱 깔아놓고 아니지 3코에 얘 내고 4, 5턴에 이제 법진 딱딱딱 내면서 오히려 얘 때문에 그러니까 말림이 덜 할 수 있는 거죠. 법진이 비교적 나중에 나오다 그 녀석을 쉽게 깨고 케어할 수 있으니까 좋은 카드 같네요. 미친 드로우 머신이죠. 그냥 얘네를 보기 전에 레전드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얘는 레전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레전드가 이런 효과를 가졌습니다. 에일라요. 리더부여 에일라임.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 2코가 쟤는 그냥 나오고 나서 힐을 하면 이드로우를 보기 때문에 이런 미드레인지 덱, 에일라는 결국 미드레인지 덱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덱은 드로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드로우 하나는 굉장히 잘하는 덱이다. 카드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삼꽉. 드로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드로우는 무조건 옳다. 삼꽉. 무구한 찬미가. 카운트를 가진 마법진을 선택하고 그 마법진이 유언을 갖고 있다면 같은 유언을 자신에게 부여하고 그 마법진의 카운트 나오는 마이너스 3. 이 카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1번 개비싼 마법진을 먼저 깐 다음에 이 녀석을 내서 복사를 한다. 2번 비싸진 않지만 카운트가 더럽게 긴 마법진에 이 녀석을 걸고 복사를 한다. 결국 강력한 마법진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는 카드인데 로테이션에 그런 게 있나? 내 기억엔 없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에 갓 오브 커스 이런 거면
이런 걸 걸만 하거든요. 가드 오브 코스 같은 건 진짜 세니까. 근데 없는 것 같은데 로테이션에. 검색이나 해볼까요? 얘네 아니고 없어요. 아니 없음 모임? 아니 결정화가 있을 수 있지. 잠깐만. 아니야 근데 일단 여길 없어요. 무슨 뜻이냐? 아직은 쓰레기 카드지만 나중에 발굴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카드 플로는 어림도 없다. 오히려 얼리에서 쓸모가 있을 수도 있어. 진짜 가드 오브 코스 같은 거에 쓰라는 거라서 이 카드는 강력한 유언을 가진 마법진이 있어야 효과를 쓰는 거지. 강력한 유언을 가진 마법진이 없잖아 지금. 이걸 어떻게 써? 못 쓰는 카드다 지금은. 얘도 에일라 지원이죠. 와 뭐야 이거. 카심인데 카심? 아 근데 얘는 리더를 긁지 못하는구나. 에일라 효과인데 광역딜이고 기본적으로 추격 효과로 1, 2를 부여하면서 1데미지 때리고요. 아까 봤던 그 리더 부여 에일라가 부여돼 있으면 체력을 1 회복하면서 1, 2이 한 번 더 부여되면서 2데미지를 때립니다. 자기는 3, 3이 될 거고요. 쓰겠죠 당연히. 이런 카드는 안 쓸 이유가 없다. 근데 사실 광역딜 1딜이라는 게 약간 애매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쿠르트처럼 진화 시엔 광역딜이 2딜로 늘어나면 썼겠는데 또 그런 건 아니니까 광역딜 1딜이 애매할 수 있다고는 보긴 해요. 왜냐면 아무리 광역딜 많이 날려봤자 한 턴에 뭐 4딜 5딜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 힐 효과는 이 스탯 증가 효과는 제가 볼 때 그 뭐냐 부총장만큼 쉽게 날릴 수가 없어요. 아닌가? 근데 힐 하면 또 8옥이잖아. 8옥을 생각해보면 8옥에 그 녀석 있잖아요. 은신 그 에르라데랑 이코 진화하는 그 은신 이코. 그걸 또 생각해보면 광역딜 또 많이 날릴 5번 6번 날려서 필드 다 밀어버리겠는데? 에르라데 형님 또 오셨습니까? 그 당신은 대체 에르라데랑 시너지가 괜찮네. 이런 카드가 고트. 아무튼 솔직히 3극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힐즈에 좋은 카드인 건 맞아요. 근데 순진한 꽃소녀가 훨씬 좋다. 이게 카드 효과 자체가 완전 자기 스탯을 불리는 것에만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막 3코어로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카드를 쓰긴 해야 되네요. 결국 삼각할 카드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네. 키라 이거는 옛날에 그거죠. 3코 1사 거북이 4코 서치인데 4코면 뭐냐 엘비라 서치라는 거죠. 얘는 키라는 엘비라 부속품입니다. 그냥 엘비라를 나는 무조건 서치 와서 무조건 4톤의 엘비라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삼각이죠. 이런 카드는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엘비라에 대한 이 덱의 엘비라에 대한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오키드의 시험장. 1만원으로 내면 리더 힐 2번 2번 3만원으로 내면 이 3가지 강화 형태 중에 하나를 하는 건데 3만원 냈을 때 드로우 2장을 하거나 힐을 많이 하거나 저지먼트 스피어가 그러니까 신기의 울림이네. 신기의 울림 힐 서번트 번 드로우. 보통은 드로우가 가장 활용도가 높을 거고 가장 좋은 건 사실 1코로 쓰는 거죠. 이런 건 1코로 쓰라고 만든 카드예요. 1코로는 잘 쓸 것 같네요.
확인 완료. 1코로 쓴다. 3코로 안 쓴다. 3코로 써봤자 반부 뒤에 시험장 정도? 우아한 소년로. 트레일러에 나온 그 카드죠. 찻잔 들고 정권 지르기 하고 있는 거. 이런 카드가 있으면 사실 얘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방 단일 추종자 하나를 요격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잖아요. 이런 카드랑 아까 보셨던 신성한 불의 영이 얘랑 조합되면 상대방 필드를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내 필드는 막 계속 불려가면서. 이것도 이런 카드가 있는 거 보면 힐숍 이 리더 부여 에일라 비숍 강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좀 밸류가 있겠네요 이거는. 왜냐면 이번 팩이 기본적으로 필드 덱 어그로 덱을 많이 밀어줬기 때문에 힐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힐 하면서 미드레인지까지 하는 덱이 상대적으로 많이 세진다. 그래서 저는 힐숍을 상당히 고평가합니다. 어그로 잡아먹는 미드 덱이면 이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엘비라는 대강 봤으니까 넘어가고 베르딜리아 보겠습니다. 이쁜 누나죠. 일단 융합했을 때 리더 회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0코스트 힐이라는 겁니다. 0코스트 힐은 언제나 중요했죠. 이것 때문에 그 옛날에 뭐야 자스티도 썼어요. 자스티는 이제 자연 나무를 융합해야 됐던가 자연을 융합해야 됐던가 그랬는데 얘는 그것보다는 훨씬 조건이 쉽죠. 결국 힐숍에 삼각하는 카드다. 그럼 이제 토큰 효과를 봐야 되는데 토큰 효과뿐만 아니라 이 출격 효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에일라 같은 덱은 스탯 발로 밀어붙이는 덱이기 때문에 카드가 묵직하지만 굼떠요. 그러니까 느리다는 게 아니에요. 덱의 속도 자체는 빨라도 교환 능력이나 그런 것에서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건데 얘가 돌진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얘는 돌진 부여 자체는 학원 타입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필드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얘는 무조건 3꽉. 그리고 융합해서 나오는 토큰은 무슨 효과냐?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0코 4뎀인데 강화 10은 사실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강화로 20딜 넣을 수 있는 구도가 별로 안 나올 뿐더러 방해될 수 있는 요소도 너무 많죠. 그냥 0코 4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만화로 나가서 0코 4뎀 날려서 필드를 개작사를 내버린다는 거면 그냥 이거는 정말 강력하거든요 사실. 진화시 넣는 토큰이 아니에요. 저거 출격으로 넣는 효과 토큰이에요. 즉 2턴 3턴 이 부분에서 이 베르딜리아보다 필드전이 센 카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초반에 맞을 일이 없는데 중반에 때려도 그걸 힐로 다 커버한다. 이거는 힐숍이 엄청난 지원을 받은 거고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에르라데 부문이 왔다. 에르라데 탈옥 완료. 아니 탈옥 완료가 아니지. 에르라데 다시 죄수. 너는 죄수다. 네메시스 카드 보겠습니다. 어허, 사코로 분티팩트 2장. 분티팩트는 드로우 달린 그거죠. 그리고 내 전장에 아티팩트 타입만큼 피해를 입힌다. 구려요. 투픽 카드. 5대 유물. 투픽 카드. 밸류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얘가 근데 투픽 카드지. 이거는 로테에선 못 쓰지. 왜냐면 제조용 기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라이어스의 밸류를 낮추는 행위라서 안돼요. 총기의 효과. 이거는 공명 내매 지원이네요. 근데
기계 타입을 버렸다면 그냥 소소하게 추가 1딜. 어허. 맞다. 자, 이런 효과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메시스의 레전드가 기계 타입 레전드가 직접 소환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 효과 때문에 얘는 아마 카심과 함께 3장 넣지 않을까. 왜냐면 로자 공격적인 덱이 로자 같은 수비적인 효과보다는 카심 같은 공격적인 효과가 더 쓰기 편하기 때문에 필드 정리도 되고 아무튼 쓰인다. 다른 카드 때문에. 스모 로봇 기술자. 지금 나오는 카드를 보면 다 그라이어스랑은 안 맞는 카드란 말이죠. 그라이어스 자체가 사실 망가진 카드긴 해요. 왜냐면 그라이어스의 밸류가 높아지면 사실 7턴에 그라이어스 내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라이어스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라이어스를 빼고 생각합시다. 그라이어스를 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이제 그라이어스 대신 기계를 많이 소환하는 새로운 메타가 되는 거죠. 그라이어스를 잊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구리네요. 안씀. 인형 왈츠. 이거는 좋은데요? 그냥 정리용으로도 쓸 수 있고 강화 4를 쓰면 이제 8딜 정리가 되는 거죠. 8딜 정리. 이거는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커스로트 덱에도 쓸 수 있고 그냥 써도 사실 무난하게 좋은 정리기죠. 연계도 쌓아주고 정리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사실 꼭두라는 게 완전히 수비적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을지는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코로 2코 4뎀 정리기 자체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뭐냐 인형들의 단결보다는 훨씬 좋은 카드 아닐까요? 이 녀석 드워프 엔지니어 아닌가 그거? 그림체가 그냥 그림체랑 비슷한 다른 인물인가? 아무튼 그 녀석과 비슷하게 생겼네요. 지금 기계 기계 내매 자체가 새로운 메커니즘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라이어스는 너무 위험한 카드다. 너희는 그라이어스랑 놀지 말고 기계 토큰 네메시스를 해라. 토큰을 소환해가지고 그걸로 수를 채워가지고 그걸로 이득 봐라. 그런 카드들이 싹싹 나오고 있죠. 얘도 그런 거의 일부고 기계 생명체가 기계 드로우 이 카드인데 위치 카드 아니었나 이거 위치 카드 원래? 드로우 카드라는 거죠. 얘도 결국 새로운 기계 네메시스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카드예요. 결국 토큰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얘도 토큰 뭐 사실 길게 볼 필요. 아말감 드래곤 제가 알기로 꽤 좋은 카드인데. 저 아말감 드래곤이 리더 피해 2에다가 기계 타입 추종자한테 2-0을 부여하니까 사실 4데미지 얘랑 쓰면 4데미지에다가 얘가 기본적으로 질주를 달고 있으니까 총 3만화 5데미지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기계 네메시스면 들어갈 카드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이 다 약간 미드레인지 카드였는데 얘는 약간 컨트롤 카드죠. 컨트롤 카드. 갑자기 딱 경로를 딱 틀었어요. 이 녀석은 컨트롤 카드라서 사실 그라이어스랑 얘는 또 그라이어스랑 어울리는 카드죠. 근데 융합 카드가 좀 우수하기 때문에 얘도 결국 쓰지 않을까 싶네요.
애매한데? 3장까지는 안 쓰지 않을까요? 이거 수비적인 카드라서 이거 먼저 보죠. 결국 기계 스틱을 쌓아서 얘를 질주로 빡 때려가지고 이기는 덱인데 하긴 이런 카드가 있는 질주 기계가 추가됐는데 그라이어스의 위력이 온전히 된다면 너무 세니까 그럴만하네요. 결국 저 다른 카드들을 평가하려면 얘네를 보고 기계 네메시스의 자체 카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기계 네메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기계 네메가 셀 것 같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셀 것 같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실 근데 기계 네메시스도 그렇고 이번 덱들이 다 미드레인지 전성시대예요. 다 비슷하게 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살아남는 거는 압도적인 덱 하나란 말이죠. 예를 들어 그 뭐냐 8옥 네메시스 8옥 때도 비슷했어. 8옥에 미드레인지 덱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살아남은 거는 8옥 위치랑 보물 로얄 둘이서 다 해먹었어요. 결국 이번 메타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긴 해요. 결국 여러 가지 덱이 나오긴 하겠지만 걔네끼리 씨름하다가 야 이 녀석이 제일 세다 그 녀석들만 남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기계 네메시스도 저는 그 축에 막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나와서 한따까리 할 거라고 봐요. 직접 소환되는 피니셔라는 직접 소환되는 질주 카드라는 부분은 언제나 수요가 있거든요. 얘 강력한 카드고 게다가 덱으로 집어넣는 방법도 네메시스는 특히나 많죠. 제조용 기계 제조용 기계가 좀 문제긴 하지만 손에 제조용 기계를 넣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 게 우리는 그게 있잖아. 마그마 세이버가 있잖아요. 토이즈 리포터를 보겠습니다. 이걸 리더 부여 카드네요. 네턴 동안 전장 기계 타입 조종자가 소환되면 걔한테 도일진을 부여한다. 이것도 뭐 사실 나쁠 순 없죠. 돌진을 부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돌진을 부여해서 미리 박아가지고 스택을 쌓고 그걸 통해 이제 다음 강화된 기계를 소환할 수 기계 카드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소소하지만 은근히 큰 역할을 하는 카드예요. 게다가 얘 혼자서 4스택을 쌓는 것도 중요하죠. 제조용 기계가 얘네가 다 돌진을 받을 거고 그러니까 얘네도 기계니까요. 얘도 좋은 카드죠? 잘 쓸 것 같네요. 그러니까 X는 10을 쌓는 게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X는 10, X는 15 이런 거를. 그래서 기계 네메시스 셀 것 같은데. 아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다 비슷한데 다 괜찮아 보여요.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진짜. 뭐가 셀지는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못할 덱은 없어. 이거는 진짜 8옥 네메시스 8옥 대랑 똑같음. 저 덱 구조 자체가 아니 팩 구조 자체가 8옥이랑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한 녀석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어깨 등 밀어주면서 결국 싸움하는 거임. 마지막 네메시스 레전드 보겠습니다. 얘는 꼭두각시네요. 꼭두각시. 그냥 출격으로 내 손에 카드를 한 장 소멸시키지만 그 카드를 한 장 다시 덱에 넣고 이것도 결국 아까 그 직접 소환하는 애랑 상호 호환이 되는 카드죠. 그리고 라일의 인형과 불가시의 기고를 가져옵니다. 라일의 인형은 질주와 수호를 가졌고요. 상대방 턴에 종료되는 그러니까 꼭두각시랑 똑같은 효과지만 질주가 있어요. 이거 중요하죠. 질주가 있고 그리고 불가시의 기고는 그 꼭두각시 인형 취급받는 카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네요. X가 파괴된 네메시스 추종자가 네메시스 추종 아니지 파괴된 내 추종자 수가 10 이상이면 이 일을 부여하고 20 이상이면 진화까지 시킨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조건을 다 채웠다면 3만화를 써가지고 얘가 공격력 6이잖아. 3만화로 12D를 때릴 수 있는 거죠. 정말 강해요 이거는. 근데 X는 20을 채우기가 쉽냐 물어보면 그게 또 아니란 말이죠. 근데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꼭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녀석 꼭두 카드지만
이번에 네메시스 조건이 뭐였죠? 기계가 10장 파괴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랑 기계 타입 추종사가 파괴돼야 되는 거랑 내 추종자가 파괴돼야 되는 거랑 조건이 겹치죠. 그러니까 꼭두랑 기계가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일은 라일은 그러니까 꼭두 덱뿐만 아니라 기계 덱에도 들어갈 수 있는 카드라는 거예요. 그냥 구스토프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카드죠. 그렇게 생각하면 라일은 충분히 좋은 카드고, 오히려 이건 파롱네메에서는 그 10을 채우기가 힘들어서 애매할 수 있는데 기계네메에서 잘 쓰일 거라고 생각해요. 기계네메에서도 얘를 삼각하지 않을까요? 그레티나를 집어넣는 역할도 할 수 있고, 파괴 10스택 쌓는 게, 그니까 10스택 쌓고 20스택 쌓는 게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제조용 기계를 마구 뿌리는 꼭두 기계네메, 아니면 그냥 기계네메지만 라이를 보너스로 집어넣는 그런 덱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라이를 결국 어느 덱이건 다 들어갈 카드가 된다. 네메시스 이런 카드 많죠? 중립 카드 보겠습니다. 이거는 애니 카드네요. 타천사 만드는 거. 투피 카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어허. 이게 쓸 수 있을까? 네, 학원 타입 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스택을 쌓는 그런 카드가 없기 때문에 얘는 안 쓸 것 같네요. 이런 카드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로얄의 뱅가드 같은 카드죠. 안 쓰겠네요. 아닌가? 오히려 이거 추종자를 별로 안 쓰는 컨트롤 덱에 정리용으로 쓸 수도 있겠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 옛날에 힐숍이라고 생각하면 힐숍 막 1턴, 2턴, 3턴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유구의 절만 깔고 그러잖아요. 그런 덱이면 상대가 전개를 할 테니까 이걸로 어그로 덱 견제가 확실히 되겠는데, 컨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컨트롤 덱에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이네요. 이거는 1턴, 2턴 쉬는 덱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상대는 그렇게 하면 상대는 계속 전개를 할 것이고, 게다가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까 보셨듯이 이번 팩 자체가 전개 덱들을 상당히 밀어줬어요. 자, 엘프 요정 전개 덱이면 요정 깔아야 됩니다. 로얄 연계 덱이었죠. 위치 마나리아 깔아야 됩니다. 위치는 덜 할 거예요. 근데 위치한테는 각이 안 날 것 같고, 드래곤 해창, 위치랑 드래곤 아니고, 네크도 일단 깔아야 됨. 얘도 뱀파이어 말할 것도 없죠. 뱀파이어도 까는 덱이에요. 비숍도 비슷할 거. 근데 비숍도 초반부터 깔지는 모르겠어요. 비숍은 4턴부터 약간 포텐을 올리는 거고, 네메시스도 기계나 꼭두 네메시스 쪽으로 간다면 초반부터 전개를 하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지만 이 녀석이 의외에 좀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한 고블린 바로 왼쪽에 미라 선생님한테 문대고 얼굴을 문대고 있네요. 어... 좋은데요, 이것도 학원덱 특화 카드죠. 학원덱을 제대로 짰다면 1만화 3드로우가 될 수, 1만화 2드로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카드죠. 은총보다 은총이랑 그러니까 선공도 쓸 수 있는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빠르게 생각해 보면 학원덱이면 이거는 무조건 다 들어가는 카드죠. 어허, 이런 카드가 있네. 이런 카드는 좋죠. 드로우가 딸리는 덱들이 이런 카드로 충분히 쓸 수 있어. 예를 들어 헬창용 같은 것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연계로야도 패가,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오히려 컨트롤보다 어그로 덱의 패를 수급하기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앞에서 봤던 연계 로얄이나 그런 애들이 좀 잘 쓸 것 같아요. 뒷심용으로.
전사랑 스켈레톤은 그 옛날 바하무트 때 거의 레귤러 같은 느낌이죠. 자주 나오는 전설의 전사, 전설의 스켈레톤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그냥 무난한 중립 전개 카드? 그냥 투피 카드죠 이것도. 어디 보자. 학원 타입, 학원 아즈볼트죠. 그러니까 학원판 아즈볼트. 위에 효과는 솔직히 막 그렇게 중요한 효과는 아니라고 보고, 그 대신 이 효과가 어떤 덱에 좋냐. 비숍 카드인데, 이거는 비숍 카드? 비숍한테는 이거, 비숍은 리더 체력 1 회복하고 플러스 1 부여하면 그냥 비숍 카드잖아 이거는. 직접 쏘는 효과는 사실상 비숍한테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고, 아니지 출격을 해도 이 아래 이거 효과 자체는 적용되는 거잖아 사실. 완전 비숍 카드인데? 이거는 드로우용으로 쓰기에는 사실 애매할 수 있는데, 서치보다 그냥 까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어서 앞에 봤던 그 유대 같은 카드도 있고 드로우는 충분하고. 그쵸, 똑똑한 고블린도 학원 카드니까. 1코 학원 카드라는 점에서는 전개덱에 또 이득이 될 수 있죠 앞에. 그러니까 학원 덱은 결국 얘를 제대로 쓰려면 학원 카드가 최대한 많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똑똑한 고블린 같은 카드를 쓸 자리가 막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결국 자기 덱에 컨셉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고블린보다 좋은 카드도 많을 거고, 얘는 결국 조건이 안 갖춰지면 1코 1일이기 때문에 1코 1일을 넣을 정도로 게임이 막 쉬울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아무튼 이 녀석 비숍 카드입니다. 비숍 카드. 비숍한테는 정말 좋겠지만 다른 카드한테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막 턴 종료시 부여 그런 게 아니고, 나오면 바로 부여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효과가 또 어느 거에서 쓸 수 있냐. 로얄. 자, 이 녀석 봅시다. 얘는 두 번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연계 15로 두 번 공격 진화하는데, 그러면 4마나 5 데미지로 두 번 때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저걸로 1 데미지 버프를 받는다. 6 데미지를 되겠죠? 6 데미지 되는데, 6 데미지에다가 무장가가 바르면 20 데미지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런 덱에도 잘하면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2단 공격하는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아까 뱀파이어에도 두 번 공격하는 애 있었죠? 두 번 공격하는 애들은, 이제 스탯 버프를 2배로 받는 효과이기 때문에, 타점 버프를.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의외로 또 학원 덱에는 잘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쓰이는 덱이 있고 아닌 덱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 비숍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로얄에는 애매할 것 같고. 애매하긴 해도 용도가 있어. 초반부터 전개를 빡시게 해야 되는 덱에는 들어가기 애매해요. 이런 거 내 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계속 그냥 깔아야지. 깔고 또 깔아야지. 하지만 초반을 빌드업에 쓸 수 있는 비숍 같은 덱에는 그냥 무조건 쓰이겠죠. 애초에 비숍, 그냥 비숍 카드야. 그냥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 다음 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앙리에트. 메타트론이죠. 근데 출격으로 4 데미지를 날릴 수 있는 메타트론이다. 메타트론 잡는 메타트론인데? 메타트론 현역 아닌가? 그래서 메타트론 아직 현역이에요. 예. RGW 카드니까 아직 한 팩, 다음 팩에도 안가. 두 팩은 남았어요. 앙레이트는 뭐 긴 말이 필요 없죠. 얘는 어떤 카드랑 비교해야 되냐. 메타트론도 메타트론이지만 비교해야 돼야 하는 카드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융합의 천사죠. 융합의 천사랑 비슷한데 얘 존나 셌어요. 얘 때문에 그냥 필드 덱이 싸그리 씨가 말랐었어요. 근데 메타트론은 아니 메타트론이 앙리에트는 이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얘도 무조건 삼각 들어가서 그냥 피 튀기는 필드 싸움을 얘가 개작살을 낼 거다. 결국 피니 그러면 이런 애들 때문에 초반 전개가 큰 이득으로 이어지지 못할 확률이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피니셔가 좋은 애가 이긴다. 근데 비숍은 피니셔가 약하단 말이죠. 과연 비숍이 힘을 쓸 수 있을까? 그거는 봐야 한다. 루시우스 보겠습니다. 루시우스는 특이한 애죠. 진짜 역대급으로 특이한 카드예요. 상대방 리더, 자신의 리더와 상대방 리더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발휘하는 그러니까 궁극의 테크 카드죠. 상대가 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짐. 예를 들어 엘프나 위치면 1만화 회복해서 2만화 3-3으로 쓰는 거고, 얘는 그니까 엘프는 싸게 써가지고 약간 카드 횟수를 채우라는 그런 뜻이고, 위치는 뭐 그냥 위치가 PP 싸기 잘 치니까 그냥 준 거죠. 네, 8옥 엘프는 카드의 부족이 큰 문제긴 했죠. 이번에 한 팩을 제대로 그냥 한 타임만 몰아주는 경향이 특히 심해가지고 네크나 네메시스면 유령 둘 소환. 근데 유령 둘 소환이 이게 또 절묘한 게, 네메시스의 퀘스트는 파괴 효과기 때문에 유령 둘을 소환해봤자 별로 쓸모가 없어요. 물론 당연히 세긴 하죠. 3코 3-3에 1-1 두 장 소환해서 때리는데, 근데 네메시스의 퀘스트 스택을 안 채워준 건 네메시스 입장에서 좀 아쉽겠네요. 물론 그걸 채워줬으면 네메시스한테 너무 사기였죠. 로얄이나 드래곤이면 그냥 추종자 묻지도 하지도 않고 하나 파괴, 탐린 효과죠. 뱀파이어나 비숍이면 힐, 얘네가 제일 사실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 비숍 같은 데면 쓸 수 있겠죠. 힐이 워낙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진화하면 엘프 위치면 PP 2를 더 회복해서 0코로 하고, 네크나 애매면 고티팩트 소환해가지고, 고티팩트가 돌진 나티팩트죠. 그렇죠. 엄청, 아니 카드 파워 자체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개는 딱 봐도 개쎄 보이죠. 아래 두 개는 좀 아쉽지만. 그리고 상대가 로얄이나 드래곤이면 상대방 마법진 파괴를 하나 파괴하는데, 이것도 세긴 한데, 이건 상대방 리더니까 뱀파이어나 비숍한테 4데미지 때리는 게 막 엄청나게 큰 영향이 있진 않을 거고. 근데 로얄이나 드래곤은 웃기는 게, 로얄은 이번에 포격 지원을 받았죠. 이거 깨라는 거예요. 뭐 드래곤은 점택에 용궁서 받았죠. 그거 깨라는 겁니다. 어떻게 주고 나서 바로 이렇게 깨먹을 생각부터 할 수 있지. 정말 무서운 카드네요. 근데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성능 자체가 그냥 좋은 카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어디 보자, 네크랑 네메시스는 무조건 얘 삼각할 거라고 보고요. 로얄이나 드래곤이어도 얘는 써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좋은 카드죠. 비숍도 힐숍이라면 얘를 안 쓸 이유가 없고, 왜냐면 아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엘프나 위치가 오히려 애매할 수 있다고 봐요. 아무튼 좋은 카드다. 이거는 뭐 어우, 아무튼 좋은 카드 같긴 한데, 애매하네요 진짜. 궁극의 그가 이거 구스터프 정도가 아니에요. 얼티메이트 스터프라고 봐야 돼. 얼티메이트 스터프인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드를 끝까지 다 본 것 같네요.
제가 주목이 되는 카드는 솔직히 애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이번 제가 말했지만 비슷한 녀석들 9명끼리 또 맞짱 뜨는 8명끼리 맞짱 뜨는 느낌이라서 결국 다 초반에 전개 와랄라이 하고 중반에 컨셉 카드로 스윙 한번 하고 그러면서 피니셔로 빡빡빡 때려서 이긴다는 점에서는 결국 모든 덱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8억 팩에 재탕이 될 확률이 전 높다고 봐요. 8억 팩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덱이. 아무튼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제가 새 팩 나오면 유튜브에 최대한 많은 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